나는 힘이 그렇게 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어머님이 내 손 여기 이렇게 그 이제 자기 딸이 머리를 잡은 내 손을 이렇게 하나 쓱히면서 뜯어지는데 나 특히 그냥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그 여동생의 남편이 나를 허리를 이렇게 끈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탁 뜯어지니까 여기 바지 여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뒤를 이렇게 쫙 하는데 그 대문 밖으로 튕겨나간 거죠. 그분이 이제 젊으셨으니까. 아휴, 튕겨나간 거죠. 나가고 문을 닫으시고 문 걸고. 네, 닫으시고 아예 이제 저를 안 들여놓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때 이게 슬리퍼를 신고 이제 전원 시골에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신는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다 벗겨진 거. 뒤로 이렇게 되니까 슬리퍼가 훌렁 벗겨져서 뒤로 훌렁 벗겨져서 맨발에. 맨발에 나온 거죠. 맨발에 나온 거죠. 저 그 대문 문을 두드리면서 진짜 막 이게 그 뭐지 막 이게 정말 사람이 혼이 나간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죠. 절규죠, 절규. 문을 열으라고. 나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아이를 달라고. 우리 소연이를 달라.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가 창피하니까 문을 이제 여는 거지. 문을 열면서 문을 다 열면서 동네가 창피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라고. 조용히 가라고.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복수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누가 이제 복수가 너무 차고 얘 몸이 이렇게 그 아무래도 후들후들 떨리니까 누가 이렇게 부축해주지 않으면 일어 못 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면서 엄마 뭐 이제 엄마 누나 지네한테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내가 거기에서 이제 문을 이렇게 다시 열고 들어가는데 오빠 방을 막 바로 맨발로 직행에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오빠 따라오라며 행복하게 해준다며 오빠 엄마 누나 잘 지켜준다며 나를. 근데 서연이를 내놔라잖아. 내가 낳았어. 오빠 알기도 하지만 내가 낳았어. 나 그렇게 못해. 나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서 멈추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랑 그 이제 여동생 남편이랑 나를 또 들어와서. 여기를 들어서 밖으로 이제 그냥 나가는 거죠. 오실만 하시네. 아이고. 그 참 그렇게 믿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이게 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런다니까 이게 뭐라고 저도 상상이 안 가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렇죠. 문을 안 열어주는데 내가 뭐 애도 못 데리고. 뭐대로 그냥 그렇게 나와서 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구만. 이야, 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이게 나와서 이렇게 대놓고 구경을 못 하고 자기네 이제 그 담장 너머로 너머로 본다든가. 이렇게 보고 그 집 식구들이 나오면 이렇게 숨었다가 보시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집 문 앞에 한 2시간을 넘게 있었나 봐요. 좀 시간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예 뭐 내가 여기 핸드폰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 목마 신발도 못 신고 이러고 아이고. 그러고 이제 약간 좀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가 그게 무슨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조용히 나오셔가지고 여기 뒤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은행 여기 뒤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해결하라 그러면서 식당에서 자기네가 신는 슬리퍼 하나를 그 주방에서 신는 거 물이 이렇게 안 들어오게 하는 그거를 하나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씻고 그냥 파출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농협도 뒤에 보면 난 그 파출소 있는지도 거기 1년 8개월 그렇죠. 살면서 그 파출소 가야 될 일 몰랐는데 농협 어디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터벅터벅 하는데 나는 이게 한국은 다 이제 도로를 다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쳐가지고 아스팔트 다 돼 있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골은 이렇게 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콘크리트 이렇게 친 거라서 발이 그렇게 있잖아요. 피 터질 줄은 몰라서. 근데 정신이 막 없으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발톱이 다 피 터져가는 피 터져가면 아휴. 또 파출소에 갔는데 거기 그 지금 보면 이게 순경이죠. 되게 젊으신 분이 놀래가지고 그 처음에 내가 무슨 술 마시고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무슨 일 도와줄까요? 막 그러신 것 같아 그때. 근데 나 아이를 찾아달라고. 아이를 찾아야 될까? 아이를 잃어버리셨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했더니 잠깐 좀 진정하시고 그때 좀 물을 떠줬는데 아무 어쩌다가 어떤 여순경분이 또 이제 내가 여자니까 부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보더니 천천히 얘기를 해야 자기네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슨 이 도와줄 사람이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누구인가가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물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 순간적으로 내가 진정을 좀 했어요. 안정이 되죠. 예. 그리고 와서 아 내가 여기 이제 어디 이제 어느 사택에 몇 번지에 있는 누구의 며느리인데 지금 이제 그 아이를 안 주고 나는 이제 쫓겨났다. 그래서 왜 쫓겨나신 거를 얘기를 해야 자기네가 아이는 지금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근데 아 그 애 아빠가 지금 이제 간암 말기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살 거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내 자기 방으로 부르더니 나를 애를 두고 나가라 해서 내가 이제 뭐 못 나간다를 떠나서 이게 다 이거냐고 이래서 막 싸우다 보니 서로가 이렇게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 집 대문 밖으로 밀려나서 지금 이제 누가 여기 파출소에 있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갑자기 그 여순경이 막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더니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갑자기 내 손을 잡으시면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가자고 차 타고 갈 거냐고 그래서 아니 걸어갈 거라고 했더니 막 했더니 그 신발 뭐 아무거나 없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슬리퍼를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이제 같이 간 거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새. 그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받았던 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 아니 그러면은 그 남편분은 그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 방에 그 들어가니까 그 누가 남편분 이렇게 일러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준경이 일단은 그 핸드폰도 이제 핸드폰에 혹시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랑 다 있냐고 사진 이제 그때 물어봤거든요. 아 핸드폰 거기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다 했더니 아 그러면 그 이분 핸드폰이 있냐고 자기네도 모른대요. 핸드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간 남자분이 좀 체격 있고 좀 나이가 있으셨어요. 이제 여순경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이제 막 불렀더니 한테는 그 옛날에 그 이효리 폰이라고 슬라이드 폰이 그때 슬라이드 폰 이렇게 미는 거. 미는 거. 그 이효리가 광고했거든. 막 이렇게 섹시하게 춤을 추는데 그 폰을 내가 이제 돈 그때 80만 원인가 그 폰 기계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주고 나는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 받는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샀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내고 번호를 해가지고 했던 거라 그 폰을 이제 하는데 그 폰도 자기 아들이 해준 폰이기 때문에 못 준다. 예. 잉 진동이 울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내 돈으로 주고 산 거라고. 그 네가 무슨 돈 있어서 이제 그거 샀냐. 근데 오빠가 이제 어머님이 워낙 돈에 완전 민감하시구나. 그러니까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100원짜리를 그 100원, 50원짜리를 그 이게 깨스 있죠. 이렇게 그
LPG, 어. LPG 가스 요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전을 모으셔가지고 뭐 3년 만인가 몇 년 만에 모아서 그거 용접으로 띄고 가서 은행에 가서 펼치니까 거기에서 뭐 400만 원인가 뭐 나왔던 이런 그 정도의 돈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오빠가 자기 어머니를 아니까 어머님이 뭐 정착금을 돈 주는 거를 요만큼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그건 네 거니까 오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만큼도 제가 알았어 이러고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입고 먹고 쓰고 사는 게 다 오빠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또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휴대폰을 그가 이제 유행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명의자가 이 김성현 씨 거기 때문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폰을 찾은 거죠. 그 이제 그러면 우리 이게 그 이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 아빠 친부의 이제 상황을 경찰이 확인을 해서 이거 애를 찾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이게 친부는 어디 있어요 하니까 내가 저쪽 방에 있어요 하니까 우리 가서 봐도 되겠어요 했더니 뭐 시어머니랑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제부가 없어진 거죠. 거기에서 그 뭐지 여동생의 남편이 끌어내던 분. 예 없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방에 갔는데 이제 보더니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못 일어난다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배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김성현 씨가 와이프가 맞으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애 어떻게 했는지 애를 모른다고 하는데 애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하니까 좀 전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 애는 내 와이프가 방까지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그럼 이거 핸드폰이 본인이 아니라고 어제 애엄마 돈으로 산 거라고 맞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갑자기 그때 제가 편한 어떤 바지를 입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딱 발을 잡았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경찰도 동시에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하실 얘기 있냐고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이제 근데 경찰이 얘기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내 핸드폰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애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이 경찰도 뭐 집 이런 거를 하는 게 뭐 영장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법적인 절차. 근데 뭐 우리 그런 절차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북해 있을 때는 그 새끼들 막 들어왔지 오늘은 자다가 들어와서 응. 야 일어나고 차를 타면 차를 타고 뭐 여기 다 뒤지면 그냥 뒤지나 보다 이러고 벽지 다 뜯어내면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면 그냥 다 당장 찾아주는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막 여기 찾고 싶다고 했더니 여기 순경이 나고 그거 안 된대요. 뭐 주택 무슨 침입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가 거주가 되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주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산에 거기가 거주가 1, 2차 아파트. 거기가 거주가 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결혼해서 뭐 바로 임신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혼인신고는 이제 애 출생신고하면서 바로 했는데 거주를 이제 아직 못 떼온 거예요. 못 옮겼구나. 못 옮기는 상황에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 안 된다고 주거 침해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뭐라 하는 거예요. 법도 참 묘해. 지금은 이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법이 다 이해가 돼서 절차상으로 이성을 안 읽고 탁탁 이렇게 뭐 지킬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죠. 1년 8개월 뭐를 알겠어요.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죠. 법을 모르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이거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하다 이렇게 법도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 있지만 거는 뭐 괜찮겠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거는데 그게 또 실제 그런 일에 부닥쳐서 따지고 놓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이렇게도 돼갔구나. 이래서 이런 법이 나와갔구나 했는데 뭐 찐이 씨나 나나 지금도 그렇지만 뭐 모르죠. 그거 당연히. 근데 법대로 뭐 걸고 늘어지면은 그거 뭐 내 아이도 뭐 남의 아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이게
20년 전 얘기를 다시 이렇게 리무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땐 내가 정말 그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밥 먹고 이 배설하는 데가 있으니까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인간으로서의 내 권리라는 것 자체가 뭔지 또 권리에서 따라오는 의무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정말 신생아 같은 삶을 그 나이 30세에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답하고 합합했겠지. 그러니까 막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예. 나는 그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그때는 뭐 지금은 뭐 유튜브 탁 보고 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하면 탁 나오고 요즘은 뭐 요즘 난리 났잖아요. 그 뭐 말 한마디 하면 말만 뭐, 하면 다 된대요. 예, 뭐 리포트 쫙 써서 그거 A 플러스 받는 학점이 나오는 리포트도 써준다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맥이 내 가족이 내 측근이 나의 힘이었는데 나는 그런 힘이 없죠. 예, 머리도 하얗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측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유, 마에서라도 옆에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는데. 그때 친척 엄마 생각이 나죠. 아이고, 내가 또 괜히 말했네. 아이고, 그래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저도 그거 우리 엄마가 이해라. 있었으면 옆단 나라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옷다 대고 귀한 내 딸한테 이러냐고 단련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가만 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죽고 내 죽고 해보자 이거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몸을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이게 내가 방송이 자꾸 무거워져서 조금 좀 가볍게 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네.